안녕하세요. 하트 인강 채널의 인더 그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3회 법칙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할게요. 3회 법칙이라는 것은 없어요. 지금 아마 구글에다가 쳐가지고 3회 법칙이 뭐지?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3회 법칙이라는 거는 그냥 제가 이어낸 거예요. 제가 이제 이 3회 법칙이라는 것은 방송하면서도 3번 떨어지면 1번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장이 3번 무언가를 하면 한 번은 반대로 간다. 딱 이거예요. 생각보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것 때문에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이 막 이렇게 가다가 매수를 잡았습니다. 시장이 막 이렇게 흘러가다가 한 번 딱 나가면서 손절이 나가요. 그래도 손절이 나갔지만 또 다시 반등을 치고 다시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매수를 잡아요. 아니면 처음 떨어졌을 때 매수를 잡던지. 이런 경우 많죠. 근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한 번 떨어져요. 이렇게. 그럼 보통 사람들이 내가 매수하면 그런가 보다고 이젠 진짜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올라가요. 약간 이거는 그냥 그렇더라.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더라. 이런 얘기 중에 하나인데, 내가 올라갈 때 숏 쳤어요. 손절 나갔습니다. 떨어졌다가 또 올라서 손절 나갔습니다. 또 숏 쳤어요. 그리고 나서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갔어요. 롱 쳐야 됩니까? 숏 쳐야 됩니까? 보통 두 번 틀리면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로 가요. 아, 내가 진짜 틀렸나 보다. 이전이라도 롱 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떨어져요. 상해 법칙이 무언가 시장이 하나, 둘, 3번에 대한 도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못 죽어도 반대로 한 번은 나온다라는 법칙이에요. 사실 시장에서 이런 이론은 없어요. 그냥 제가 지어낸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면 굉장히 잘 맞아요. 제가 그래서 방송할 때다 이럴 때 다른 뜻 없다. 이건 3번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3번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다. 딱히 분석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시장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여기서도 볼까요? 하나, 둘, 셋. 저점을 깬 거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떨어지고요, 2번 떨어지고요, 3번 떨어지고. 그러면 못 죽어도 한 번 반등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오르고 2번 오르고 3번 올랐죠. 하이킹하치로 잘라서 보여줄게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뚜렷하게 보니까. 한 번 오르고 2번 오르고 3번 올랐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죽어도 한 번은 떨어져요. 물론 이게 추세가 이렇게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반대 방향으로 한 번은 간다라는 정도까지만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이런 식의 현상이 시장에서 발생되냐 그러면, 많은 분석이 5번의 파동을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번. 그리고 행보 때 하나, 둘, 셋, 넷, 5번. 가든 방향 그대로 간다고 하죠. 근데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게 도전이 대부분 한 번 도전, 2번 도전, 3번 도전. 엘리어트 파동의 임펄스 파동을 봐도요, 하나, 둘, 셋, 1, 2, 3, 4, 우리가 5번의 파동으로 시장을 나눠서 보겠지만 실제로 도전은 3번의 도전이에요. 하나, 둘, 셋이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한쪽 방향에 대한 도전을 3번 이상 하잖아요. 3번 이상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반대쪽으로 못 죽어도 한 번은 나온다. 그런 것처럼 시장이, 내가 어떠한 상황이 시장에 대한 관점을 보고 있을 때 한쪽 방향에 대한 방향성이 3번 이상 만약에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반대 방향으로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무조건 3번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한 번 떨어지고 저점 깨지고 한 번 더 떨어졌죠. 또 저점 깨지고 한 번 더 졌죠. 하나, 둘, 셋.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크게 올라가긴 하지만 어쨌든 떨어지는 것보다는 일단은 반대가 한 번 나오고 떨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세 번째 뭔가 발생하게 되면 말 그대로 못 죽어도 반대 방향으로 한 번은 그냥 오른다라고 있잖아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엄청난 강세장 때 있잖아요. 강세장 때 고가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내가 3분 차트를 가지고 그런 자리를 한번 보게 되면요, 고가에서 횡보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죠. 고가에서 원웨이로 올랐어요. 뭔가 파동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파동을 3으로 나누는 게 없는 식으로 해서 원웨이적인 상승이 발생했는데, 그 원웨이적인 상승했던 윗부분 있잖아요. 그 윗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3번 찌르고 2번 찌르고 3번 찌르죠.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어떻게 돼요? 3번이나 상승 돌파를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반대쪽으로 한번 무너지죠. 걔가 고점에서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상승이 굉장히 세게 일어난 이후에 고가에서 횡보하는 구간 있잖아요.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3번 찌르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패턴이 하나 있죠. 헤드앤숄더. 하나 찌르고 둘 찌르고 셋.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고가 세기형, 깃발형이죠. 고가 깃발형. 하나, 둘, 셋. 못 들으면 떨어지죠. 이런 것들이 보통 기본적으로 3번 발생하게 되면 실패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락 때도 비슷합니다. 하락에서 강하게 아래로 찔러 나가는 거죠. 이런 자리인 거죠. 쭉 빠지고 났다가 반등을 딱 쳤어요. 근데 또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반대 치고 또 빠집니다. 이 세 번째는 진짜 하락일까요? 라고 하는데, 보통 한 번 찌르고 2번 찌르고 3번 찌르고 나서 반등이 발생하잖아요. 물론 이때 야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실패해요. 하락으로 떨어지다가 반등 치고, 하락으로 떨어지다가 반등 치고, 하락으로 떨어지다가 반등을 치면 보통 이 반등에서 사람들은 고민을 해요. 이건 진짠가 가짠가? 왜냐하면 머릿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한 번 떨어지고 반등 쳤다가 또 떨어지거든요. 또 반등 쳤다가 또 떨어지거든요. 반등 쳤다가 또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이 뇌에 각인이 돼버리면 이게 머리에서 안 떠나요. 보통 못 닦습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손절 2번 나간 사람이나 손절 1번 나간 사람들은 반등 치는 거 따라가지 못합니다. 무서워요. 생각보다 되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수했지만 반등 치고 또 떨어졌어요. 손절 나갔다면. 내가 또 매수했지만 반등 치고 또 손절 나갔어요. 내가 매수해지면 또 반등 치고 또 떨어질 것 같아요. 의외로 그래서 매매 경험들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저가에서 시세선 보고 잘 잡아놓고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경험 참 많을 거예요. 내가 거점에서 정말 잘 잡았는데 반등 치고 요 조정 나오는 데서 겁먹고 나가는 경우가 진짜 이거 또 조정 나갈까 봐. 왜냐하면 계속 위에 보면 이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하나, 둘, 세 번째가 실패적인 부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때는 진반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하락 때도 마찬가지고 상승 때도 비슷합니다. 물론 상승 때 보통 더블탑 만들고 끝나는 게 보편적이긴 해요. 더블탑 만들고 끝나는 게 보편적인데 굉장히 강세 때 많이 일어나요. 강세 때라는 거는 원웨이적으로 쭉 치고 올라간 거 있잖아요. 원웨이적으로 쭉 치고 올라간 이런 상승 같은 거죠. 현대적으로 보면 조금 더 잘 보이는 게 있는 거죠. 한 번 오르고 조정받고 한 번 더 오르고 조정받고 한 번 더 올랐죠. 그러면 보통 이게 상승을 못 가고 음봉이 발생하면 대부분 실패인 거예요. 보통 3번 도전을 실패로 가면 반대로는 못 죽어도 한 번 가요.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한 번 찌르고 두 번 찌르고 세 번 찌르고 안 되면 반등 한 번 나온다라고. 이런 것도 한 번 찌르고 두 번 찌르고 세 번 찔렀는데 만약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만들지 못하면 못 죽어도 반등 한 번 나온다. 보통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뒤통수를 많이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3번의 법칙을 기억해 두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고가적인 부분이죠. 맨 위에 고가적인 부분에서도 보통 이 3번을 굉장히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나 보통 아니면 올라갈 때 이렇게 흔들흔들을 많이 걸었을 때 보통 이거는 엘리어트 파동의 1, 2, 3, 4로는 측정이 안 돼요. 1파, 2파, 3파, 4파, 5파로 하면 이건 사실 측정이 안 됩니다.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걸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뭐 1, 2, 3, 4, 5 나와서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이거 1, 2, 3, 4, 5로 하면 안 맞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올랐지, 두 번 올랐지, 3번 오르면 조정받는 거예요. 물론 이게 조정이 이만큼 받던지 요만큼 받던지 이만큼 받던지는 그건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세 번째는 따라 붙으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나가야 돼요. 만약에 당신이 숏을 쳤다가 손절이 나갔고 숏을 쳤다가 손절이 나갔잖아요. 이때는 그냥 차라리 또 숏 치는 게 나아요. 보통 이럴 때 롱 많이 치죠. 당한 것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시장에서 파동에 대한 3번에 대한 도전이 진행하면 내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간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시장에서 아주 그런 일이 발생해요. 여기서도 본다 그러면 쭉 빠지고 나서 반등 치고 빠지고 반등 치고 빠져요. 저점을 깬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세 번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치고 나면 못 죽어도 ABC 이쪽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듣다 보면 뭐야 저거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방식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의외로 이게 그냥 머릿속에 세 번의 카운팅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도 못 올라갔으면 그냥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매매할 때도 숏칠 때도 이거를 기다리는 게 은근히 좋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하죠. 한 번 오르고 두 번째 고점 뚫을 때 이때 저는 주로 숏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가끔 매매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죠. 손절 치고 다시 잡았어요 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번 치고 두 번 칠 때는 들어가지만 두 번 친 것 안 빠지고 다시 올라가서 또 내 거 손절 나가면 나는 그냥 손절 치고 다시 잡습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했어요. 그게 왜냐면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쳤기 때문에. 3번 쳤는데 못 뚫은 거예요. 못 뚫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보통은 시장이 반대쪽으로 빠지다고. 상승 때나 하락 때나 대부분 비슷하다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매하다가 포지션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단계에 있었을 때 시장이 몇 번 아래쪽으로 쳤는지를 한번 카운팅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보통 3회 붙이.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위험한 차트들이 가끔 있는데 성산이 추봉 차트도 좀 비슷하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가는 성산 뒤추봉 차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갈 때도 3번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보통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러게 주로 많이 나올 때가 이런 것도 하나, 둘, 셋. 눈으로만 봐도 한 번 오르고 조정받고 한 번 오르고 또 조정받고 한 번 오르고 또 조정받고 이때는 진짜인 거예요. 이걸 시장 안에서 3회 법칙이래요. 3회 법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냥 치는 거예요. 상승 갈 때 보면 하나, 둘, 세 번째는 몰라야 돼요. 세 번째는 뭐든 해야 돼요. 실패로 가면 안 돼요. 만약에 그게 실패로 가면 그게 실패한 시그널이 돼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무조건 가야 하는 시그널, 무조건 시장에서 통용되고 해야 된다는 시그널이 만약에 반대로 돌아가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 번째는 무조건 시도를 하고 그거는 성공으로 가야 됩니다. 쭉 올랐잖아요. 한 번 조정받았죠? 그리고 한 번 더 올랐죠? 조정받았죠? 또 한 번 더 올랐죠. 그러고 나서 이때 조정받잖아요. 이거는 확실한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에서
여기서 실패로 돌아서면 그거는 진짜 실패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궁금해하는 것처럼 찐반등인가요? 여러분들 정말 저한테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던지잖아요. 그 질문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매매할 때 이 관점을 보시면 되세요. 하락할 때도 하나 떨어지고 둘 떨어지고 셋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긴 박스권 행보가니까 한 번 떨어지고 박스 저점 한 번 더 깨고 박스 저점 세 번 깨는 거죠. 저점 한 번, 두 번, 세 번째. 그러면 못 죽어도 반대로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때도 보면 뚜렷하죠. 하나, 둘, 셋. 은근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실제로는 이게 1분 차트에서도 갑자기 원회적인 이런 상승이 쫙 올라갔다 고점에서 이렇게 놀 때 있잖아요. 이때도 따라서 보면 한번 쫙 퍼졌다가 이렇게 헤드앤숄더라고 얘기 많이 하죠. 헤드앤숄더의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좀 많이 보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만 뚜렷하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은근히 뚜렷하지 않고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세 번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오르고 행보 고점이 뚫은 기준에서 두 번째 파동이 되는 거고요. 고점이 또 뚫었던 관점에서 세 번째 파동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보통 요때 주로 많이 진입한다고 봅니다. 요때 이제 빠지는 거죠. 요런 캔들. 이때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거 그럼 요것도 세 개네? 하나, 둘, 셋 이렇게도 뭐 볼 수 있겠네? 많아요. 말 그대로 이게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 저점 뚫고 둘, 저점 뚫고 셋 그러면 못 적어도 반등이죠. 진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공식적인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준다보다는 그냥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는 내가 심리적으로 세 번을 기다린다. 아니면 내가 차트를 본 시점에서 세 번째에 대한 도전이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그게 실패한지 성공으로 계속 이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세 번에 대한 법칙이라는 것이 나올 때 이런 자리 하나, 둘, 세 번 떨어지는 거죠.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확인하는 게 있어요. 엄청나게 이것을 신뢰를 합니다. 이때 나는 가장 많이 시장에서 참고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거래량을 체크해요. 3회 법칙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째 빠졌을 때의 거래량이 이전에 대한 거래량보다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이거는 실패적인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이때는 뜬금포 거래량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뜬금포 거래량, 일정한 특정한 거래량을 압도할 정도로 혼자 삐죽 튀어나온 걸 뜬금포 거래량이라고 하죠. 3회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뜬금포 거래량입니다. 삐죽 튀어나온 거래량이 발생을 했을 때 보통 이때는 저점 깨면서 많이 나와요. 저점 깨면서 많이 나오는데 이때 거래량이 이렇게 이전에 대한 거래량보다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줄어들었죠. 확연히 많이 줄어들었죠.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때는 세 번째죠. 이 세 번째 파동은 진짜 파동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 하나, 둘, 셋이죠. 고가 뚫고 하나, 둘, 세 번째 찔렀는데 이 세 번째 거래량, 세 번째 발생된 거래량이 이전에 대한 거래량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도전에 대한 거래량이 두 번째에 도전한 거래량보다 작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3회 법칙, 세 번에 대한 도전은 실패했다. 그런 관점에서 체크를 했을 때 만약에 세 번째에 대한 도전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로 마무리 지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실패라고 개인적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제가 3분 차트나 1분 차트에서도 굉장히 뚜렷하게 본다고 했죠. 여기서도 보게 되면 세 번째 거래량이죠. 한 번 찌르고 두 번 찌르고 세 번 찌르는 거죠. 거래량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하락에 대한 거래량 말고요. 올랐을 때에 대한 상승에 대한 거래량이 이거죠. 이렇게 보면 헷갈리기 있으니까 잘라서 딱 봤을 때 세 번째 상승으로 도전하는 거래량이 하나, 둘, 셋 찔렀는데 어떻게 돼요? 세 번째 거래량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3회 법칙이 돼서 실패에 대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3회 법칙으로 이런 3분 차트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따집니다. 마지막에 고가에서 박스권 치고 놀고 있는데 보면 거래량이 확연히 확 빠지는 거 보실 거예요. 세 번째 도전에서 거래량 확 빠지면서 아래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세 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빠지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왜 3분 차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저는 정말 이런 차트를 볼 때 1분 차트로도 엄청 봐요. 굉장히 디테일한 매매를 들어가는 거죠. 추세선 딱 있어가지고 그 추세선에 걸리는 자리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알겠지만 추세선 딱 긋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틱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딱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쇼치는 쇼쟁이들은 항상 이 로망에 빠져 있지. 근데 현실은 이거죠. 현실은 몸통은 이렇게 되지만 꼬리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잡기가 힘들어. 이거 뚫린 것 같은데 이런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나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이때 이제 거래량을 켜놓고 본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거래량을 켜놓고 보면 돼요. 강세 나왔을 때 이럴 때 요런 자리 같은 거죠. 하나, 둘, 셋 찌르는 거죠. 하나, 둘, 셋 하고 떨어졌어요. 이 세 번째 만약에 아래로 찔렀을 때 거래량이 이전에 대한 거래량보다 늘었다 줄었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점이 깨진 거래량. 항상 거래량은 저점이 깨진 기준에서 거래량이에요. 이건 요 캔들입니다. 이게 되게 난해한데 요 캔들 때문에 야 거래량 늘었는데 전보다 근데 아니에요. 이 저점이 깨지는 기준에서죠. 저점이 깨지는 데서 발생한 요 거래량은 사실상 요겁니다.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죠. 이전에 대한 거래량. 저점이 깨졌을 때 기준에 대한 거래량 보면 굉장히 적은 거래량을
결과를 낳았다라고 어느 정도 보시면 되세요. 그런 것처럼 3의 법칙, 3번을 도전을 하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좀 돼요.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거는 뭐다? 거래량. 엘리어트 파동의 임펄스 파동이랑도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그렇게 또 볼 수 없죠.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렇게 본다고 해도 하나, 둘, 셋. 저점을 깬 기준에서 보면 돼요. 저점을 깬 기준에서도 요 파동 안에서도 하나, 둘, 세 번째 파동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 세 번에 대한 도전. 그게 아래로 이렇게 밀리면서 세 번 도전을 했거나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세 번 도전을 했거나 아니면 한 번 그냥 쭉 올리고서 이렇게 세 번에 대한 도전을 했거나 어쨌든 보통 세 번에 대한 도전한다 그러면 그거는 마지막으로 반대쪽 방향으로 가는 실패에 대한 시그널로 본다고 해요. 이거는 항상 거의 그래왔다고 보면 돼요. 사실 이거는 비트코인만 가지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통용된다고 좀 보시면 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쪽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어트 파동이나 많은 파동 이론들이 보면 보통 세 번째 도전 이후에는 한 번씩 빠진다고 좀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세 번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저점 깨지면서 쭉 하고 빠졌죠. 물론 이후에는 올라갈 수 있어요. 최소한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세 번째 오를 때죠. 이 세 번째 오를 때는 들어가면 안 되거나 만약 내가 쇼트 친다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롱도 사실상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판단할 때 이런 관점이죠. 3회 법칙. 한 번 오르고 조정받고 고점을 뚫는 관점이죠. 오르고 조정받고 고점 뚫고 또 조정받았죠. 그리고 세 번째 고점을 또 뚫는 거죠. 보시면 올랐다가 조정받죠. 그리고 고점을 뚫고 또 올랐다가 또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또 고점을 뚫고 조정을 받아요. 이때 당시에 이 세 번에 대한 실패가 거래량이죠. 이때 발생했던 거래량이 이전에 대한 거래량보다 적으면 그 거래량에 대한 기준은 뭘로 본다? 고점을 돌파했을 때 발생된 거래량이라죠. 요 거래량이죠. 그 다음에 고점을 돌파했을 때 거래량이 요거죠. 확연히 적죠. 이렇게 적게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하락이라고 보셔야 돼요. 세 번째 뚫렸을 때 다이버넌스가 발생 자주 해서 세 번째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 뚫렸을 때 다이버넌스가 자주 발생을 하죠. 당연히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나는 보통 요때 들어간다고 했어요. 다이버넌스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들어갈 때 거래량이 만약에 첫 번째 1번에 대한 파동보다 2번에 대한 파동에 대한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이버넌스가 발생을 해도 살짝은 머물러줘요. 아니면 소량만 들어가세요. 저는 가끔 이럴 때 그냥 약간 입질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지금 2비트나 1비트 들어갈 건데 0.5만 집어넣어봐요. 거래량이 만약에 1번보다 2번 다이버넌스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살짝 입질합니다. 약간 양아치 같긴 하지만 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좀 세게 발생했다는 거는 위로 추세가 더 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1번 구간보다 2번 구간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0.5죠. 내가 살 수 있는 비중에서 절반만 사보고요. 그러고 나서 한번 고점 뚫을 때 어떻게 돼요? 손절을 칩니다. 이때 절대 맹신하지 말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 둘, 빵 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강력하게 올라갈 때 이때 착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나 쫓아야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하면서 확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손절을 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내가 두 번째에서는 샀다가 손절을 치냐라고 하면 하나, 둘, 셋 하고 그냥 그거 머리끝에 잡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좌 박살납니다. 이때 보통 드물망 트레이더들이나 매도 걸어놓고 하는 트레이더들이 계좌가 박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많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손절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사든지 결정을 해요. 거래량 터지는 거 보고. 오히려 하나, 둘, 세 번째 올라가는 거죠. 세 번째 올라갈 때 보면 거래량이 전혀 줄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전혀 줄지 않아요. 이전에 대한 거래량과 거의 동일한 비중에 대한 거래량이 나오게 되죠. 오히려 세 번째 거래량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러면 아 이거 진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거래량에 대한 증가 상승은 대부분 상승입니다. 거래량은 줄어야 돼요. 고점을 뚫는 기준에서 발생된 거래량에 대한 거래량은 대부분 줄어야죠. 이전보다 단계적으로 쭉 내려와야 돼요. 뜬금없이 거래량이 나왔는데 그게 세 번에 대한 파동을 다 하고 난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었다 그러면 보통 최소한 반대쪽 방향으로 한 번은 간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추세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최소한 여기서는 롱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쳐도 숏을 쳐라요. 그래야지 횡보를 하다가 다시 뭐 보든지 하는 거죠. 그 방향을 정하는 거는 이제 다른 방식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가 타점을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되는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하나, 둘, 셋.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올려놓고 수렴 횡보인데 하나, 둘, 셋. 거래량 쭉 빠지는 거죠. 올라갔을 때 거래량 보면 쭉 빠지는 겁니다. 그냥 여기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그려봐요. 파동을 그려보면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저점 깨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ABC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 오래 보다 보면 그 3회 법칙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고점을 뚫는 기준에서 하나, 둘, 세 번 실패. 음목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 이전에 대한 거래량보다 확연히 줄어들었죠. 그런 거 나오면 보통 실패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통 시장에 대한 3회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도 뚜렷해요. 하락으로 뻗기 시작하고 하나, 둘, 세 번 뻗고 반대로 올렸죠. 이거 진짜 반등이라고 보셔야 돼요. 한 번 뻗고, 두 번 뻗고, 세 번 뻗은 거. 물론 이건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을 하긴 했어요. 실제로 거래량 발생해서 거래량을 보고 판단하기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만약에
떨어지고 두 번 떨어졌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일이 발생했다. 그럼 이건 진반대라고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늘었다고 해도 반대쪽 방향 이미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걸 진짜 반등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상해법칙에서 볼 때 옛날에 이런 걸 보고 제가 상해법칙에 대해서 눈에 좀 뜨기 시작한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하나, 둘, 셋. 행보를 하고 있는데 3번 상승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해가지고 반대로 들어가면 이건 진짜 저점 깨지면 바로 반대로 따라타야 되는 차트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죠. 하나, 둘, 셋. 눈대중으로 보통 3번을 했는데 성공을 못하고 실패로 가면 보통 그러면 대부분 위험한 차트라고.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캔들이 거꾸로 서서 그렇지 보면 하나, 둘, 3번 도전을 한 거죠. 정확히 따지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한 거죠. 보통 이렇게 빠질 때 거래량을 보고 체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음봉까지 빠지면서 상승하면서 마무리한 게 아니고 아래로 빠지면서 거래까지 터졌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량 보고는 판단을 못했을 텐데 그래도 두 번째부터 거래량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방송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시향할 때 딱히 다른 관점이 아니고 사실 이런 거를 추세선으로 그어봐도 추세선이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당합니다. 추세선 뚫렸는데 떨어지진 않아. 근데 반대 방향으로 나와. 이런 것들이 보통 이유 보면 저점을 3번 깬 거죠. 하나, 둘, 3번. 추세에 대해 뭐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다라고 봅니다. 하락할 때 참 이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실제로 이것도 잘라서 보잖아요. 하락에 대한 시작점이 여기가 됐죠. 행보하고 하나, 둘, 3번 도전했죠. 그리고 나서 반대로 빠졌죠. 그리고 나서 빠지기 시작하고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저점은 여기서 깨졌죠. 3번 빠지고. 그러면 뭐 적어도 반등 한번 나왔다가 다시 빠지든지 올라가든지 그건 그 이후에 결정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 3번째 하락을 좀 기다리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여기는 하락이 아니다. 여기서는 이거 깨지면 이거 절대 하락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구간이 이런 구간. 하나, 둘, 셋. 저점, 저점, 저점이죠. 은근히 시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하이캔시로 돌려보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볼 때는 하이캔시로 돌려놓고 봤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끼워 맞추기라고 해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세요. 그냥 하지 말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하세요. 비 오면 숏칠 거고 눈 오면 롱칠 거잖아 너네. 어차피 그런 기준도 뭐 다 들어맞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들어맞아요. 생각보다 그것도 속는다 생각하고 하나, 둘, 3번째에서 만약에 하이캔시 음봉 나오면 이건 진짜 하락인 거고요. 한 번 상승, 2번 상승, 3번까지 도전했는데 음봉 나오면 이건 진짜 하락인 거예요.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이캔시 양봉 나오잖아요. 이건 저쪽으로 한 번 반대쪽 방향. 이게 쇼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물론 모든 파동이 아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둘밖에 안 나왔고요. 최소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저점 깨졌죠. 자, 하나, 둘, 3번 깨졌죠. 1, 2, 3이죠. 근데 내가 다른 기준도 아니야. 저점 깨지는 기준에서만 얘기하는 거죠. 못 적어도 유지에서는 쇼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캔시 양봉 나왔을 때. 만약에 하이캔시 음봉이면 계속 빠질 수 있겠지. 근데 하이캔시 양봉이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거 버텼으면 됐네.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참 미친다니까 이거. 최소한 여기서는 롱을 타든지 내가 쇼칠 생각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양봉 나오면 차라리 롱치던지. 가끔 이렇게 차트를 분석하면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거 뭐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저게 반박은 못하겠고 이런 거죠. 하나, 둘, 셋. 한번 오르고 조정받고 고점 뚫렸죠? 그런 다음에 또 올랐다가 조정받았죠. 고점 또 뚫렸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 둘, 3번째 말이야. 여기서 하이캔시 뭐 나오면 최소한 여기서 롱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올라가도 횡보했잖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매매한다 그러면 사실 성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성공률은 굉장히 높긴 한데 이거 3개가 다 나오는 것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A, B, C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A, B, C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오르고 두 번째 오르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두 번째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들어갔다가 세 번째에서는 손절치고 만약에 실패하면 다시 들어간다. 저는 이 방식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승률이 좋은 트레이더는 아니다라고 했죠. 수익률이 좋지 승률이 좋은 트레이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절 한 번씩 치거든요. 내가 나의 단점 중에 하나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수수료에 대한 것을 좀 생각 안 하는 이유도 이런 매매법을 좀 가지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매매법이 사실 수수료에서 좋은 부분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더 큰 위험이나 내가 감당 못할 그런 청산에 대해서에 대한 공포가 더 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을 좀 선호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 번은 손절치고 다시 잡는 매매법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점 깨지는 기준에서 매수 들어갔다가 또 손절 치고 나갔다가 또 저점 깨지는 기준에서 또 매수 들어갔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반등 치면 요 반등 칠 때 매수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손절 치고 나와요. 그러다가 내가 손절 치고 나오니까 또 반등 치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매수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하락이 깨져요. 하나, 둘, 셋. 여기서 좀 변수가 발생하겠지만 세 번째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매수가 못 들어갑니다. 매수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안 사니까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실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내가 그랬지, 내가 등신이요, 내가 저랬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게 심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머릿속으로 두 번이나 그런 걸 똑같이 당하잖아요. 세 번째는 못합니다. 나도 잘 안 돼요 실제로.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상해업체 하나, 둘, 세 번, 저점을 세 번이나 깼구나. 이번째 올라가는 거는 진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구나. 못 죽어도 한 번 또 속아본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손절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상해업치라고 봅니다. 심리적인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은 암묵적 동향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반등이 있고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하락이 발생한다라고 해요.
암묵적 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트렌드 선에서 닿으면 저항이라고 생각하고 뚫으면 지지라고 생각하고 거래량이 빠지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수급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암묵적 동의에 한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3회 법칙은 시장에 대한 많은 기술적 분석이죠. 이 많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3번의 법칙을 많이 따라가요. 5번의 파동이라고 하죠. 모든 파동은 5번의 파동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이 5번의 파동을 디테일하면 상승에 대한 도전은 3번인 거예요. 많은 법칙들이 이 3회 법칙을 많이 따라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3번의 도전에 대한 실패는 진짜로 간주한다라고 좀 보게 돼요. 그게 시장 안에서 차트를 보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게 1분 차트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3분 차트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디테일한 자리에서 봤을 때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매매를 하다가 내가 1주 차트에서 보든지 2주 차트에서 보든지 굉장히 큰 한 달 차트에서 보든지 아니면 1일 차트에서 보든지 이런 3회 법칙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3회 법칙이 발생된 이후에 중요한 건 뭐예요? 반대쪽 방향인 거죠.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음봉이 발생한 거죠. 세 번째 음봉이 발생했다가 만약에 이때 양봉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의심을 해야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교육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보험용 말을 붙이는 거죠. 손절도 짧게 잡으시고요.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매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야, 미안해. 나라고 그러고 싶겠니? 하지만 한 번쯤은 그냥 바보같이 그 전에 매수해가지고 손절 나가는 건 떠나서 이때는 한 번 정도는 도전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얘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시장에 대한 경험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교육의 그래였고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